결국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가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 조사까지 받은 사안인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과 조 대표 모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가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였는데요. 지난해 8월 영탁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공갈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린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대 후반의 영탁님의 모친에게 예천양조 측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 예천양조가 주장하는 조건에 따라 상표권 협상에 임하라 라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천양조의 위법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자료만 보면 예천양조가 영탁씨의 어머니에게 엄청난 협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이에 당사자인 예천양조 측은 영탁씨의 어머니와 나눈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짧게. 그래서 아니 그 변호사 통해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 아니 변호사 통해서는 하는데 우리도 박영탁 씨의 이 이미지 실추를 원하지 않거든요. 아드님이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쪽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아니, 그쪽하고 변호사하고 얘기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실추를 시키시든 안 시키시든 그거는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저는 이 전화만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것 자체도. 아니 어머님 그래 저희가 언론에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 할 거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은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저기 하고 하세요. 저쪽에 하고 하세요. 그쪽에서 아니요. 언론에 오픈하시든 뭐 하든 아니, 변호사분하고 얘기하세요. 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머님이 네. 아드님 우리 박영탁 씨의 어떤 뭐 이미지 실추나 이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미지가 뭐 우리 애가 뭐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가 돼야 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화 지금 어머님 저는 때문이죠. 끊겠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려. 이 내용이 과연 사회적 매장까지 오는할 정도로 엄청난 협박인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줄곧 공갈 협박 행위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가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 조사까지 받은 사안인데요. 이번 사안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 그간의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과 조 대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다. 그렇다면 불송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바로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문자, 녹취 파일까지 전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갈 협박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불충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영탁 측이 대체 어떤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이냐? 먼저 150억 원에 관한 진실입니다. 예천양조는 그간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10년 총 매출액이 50억 원, 당기순이익이 10억 원대인 중소기업에 매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예천양조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직접 제출한 자필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메모에는 2020년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현금 20억, 영탁 상표에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하는 일체 제품, 전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의 지분 10%, 계약기간 3년,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 이 내용을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1년에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한다라는 게 예천양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자료가 실제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불송치. 결국은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게 팩트였다라는 게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아니,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50억 원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예천양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영탁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 지점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영탁 막걸리를 히트시킨 예천양조는 전속 모델인 영탁과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막걸리 광고 모델료는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예천양조에서는 영탁에게 1년간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도 영탁 측은 1년에 50억, 3년간 150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됩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탁 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영탁이 이용당하기만 하고 팽을 당했다. 악덕 기업이다. 영탁을 이용하고 버렸으니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예천양조의 홈페이지에는 단 하루 만에 1000개에 가까운 악플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집단 행동은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실제로 영탁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 가운데 일부인 20억 원을 현금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탁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주의 조언을 듣고 억울함을 밝히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150억 원이라는 요구 자체가 수용이 불가능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뜻밖에도 영탁 팬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애초에 소수의 사람들만 불매운동을 한 것인데 예천양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예천양조 홈페이지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고소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돼지머리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제2공장 증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가 백구영 회장에게 공장 기둥 네 모퉁이에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에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이른바 무속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예천양조와의 협상에서도 영탁의 대리인으로 나서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돼지머리를 공장 내기퉁이에 묻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공개한 카톡을 통해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소름 돋는 내용은 다른 무속인들의 의견입니다. 원래 돼지머리는 복을 상징하는데 이걸 자시에 묻으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해당인을 잘못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너무나도 팩트인데 대체 영탁 측은 왜 고소를 했느냐? 영탁 어머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돼지머리 고사도 우리가 회사가 잘 되려면 형수님, 어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내 기둥에 뭐 신문지를 깔고 돼지머리를 자시에 묻어라 이렇게 자문을 해줬다. 이것이 다 허위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 진행이 됐지만 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네.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마치 본인들이 시켜서 한 것처럼 명예훼손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마저도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탁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즉, 자문보다는 지시한 게 맞다라는 게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죠. 150억 원 요구의 진실과 돼지머리 고사. 결국은 모든 게 팩트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을 때 저를 향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이 일었습니다. 영탁 팬분들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악플이 쏟아졌고 솔직히 견디기 힘든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불과 6개월도 안 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에 근거한 방송만을 했다는 점, 그 진정성만큼은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